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장 전에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코어 위브와 슈마컴의 실적이,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요, 혼하이, 폭스콘의 실적이 다시 한번 미국의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 국내 증시에 이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게 될지도 참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오늘 밤에 이어지게 될 미국의 CPI 지표, 금리 향방을 가늠하는데 주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는 월가의 의견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또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동안 어지러웠던 시장들, 수급의 꼬임이 다시 한번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일장이 될 수 있을지 오늘장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요,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코어 위브랑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호실적도 있었지만요, 광통신주, 코히어런트나 루멘텀 홀딩스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AI 인프라, AI 서버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구나, 이 수요 탄탄하구나 라는 게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보여줬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까지 300조 원 합산했을 때의 주주 환원책 발표가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5위순 일제히 다 빨갛게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특히 장중에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6,600 그 이상을 뚫어주면서 장중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게 오늘 코스피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월 들어서 6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어제부터 살짝 줄여내가는 모습이죠. 보합권에서 열심히 다투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반도체도 참 강했지만 반도체 힘들었을 때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해줬었던 화장품주.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일제히 또 호실적,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내주면서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이어 3대 ODM 업체들이 일제히 역대급의 실적을 써주고 있는 상황. 인디 브랜드 호조 속에서 유럽과 미국을 향해 빵빵 앞으로 나아가는 화장품주. 내일은 또 달바 글로벌의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화장품주에도 이 온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는 내일 달바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 보여줬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포지션인데요. 특히 기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증시를 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밤 이어지게 될 CPI의 숫자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한 포지션 개인만 사고요.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준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일제히 매도를 2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프터 장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콘의 실적이 한 5시쯤 발표가 됐어요. 관련해서 실적 발표 이후로 여전히 AI 서버 쪽 엔비디아 향 수혜는 이어지고 있구나를 미 증시에서는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 7%까지 장 마감 이후에 조금 더 추력을 내고 있는 모습, SK스퀘어도 10%대 반등을 이어가면서 빨갛게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 안에서 삼성전자를 삼성전기로 토픽을 바꿨다고 하죠. 토픽이 바뀐 상황에서 목표 주가는 300만 원을 불러줬습니다. 현재 애프터 장세에서는 6%의 시세를 뿜어내고 있고요. 현대차까지 나란히 올라가는 상황. 반면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뺏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드디어 다시 한번 부활을 하려나 했는데 하반기에 8월장 움직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버텨내면서 어제 살짝 쉬어갔던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또 빨갛게 지금 애프터 장세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8월의 이제 둘째 주 마지막을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목요일과 금요일 2거래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인사이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내일장 옵션 만기일 앞두고 저희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받아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 바이오가 한 것도 이제 시장에서 알테오젠 중심으로 바이오 2차 전지가 그저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한 이틀 동안 또 약한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다소 아쉽지만은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제 지난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력주들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움직여줬고요. 또 이제 SK 하이닉스 ADR 또 상승해주고 또 주주 환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아랫단 종목들까지 오늘에서야 그제서야 또 한껏 이제 수익이 좀 나와주는 구간에 돌입했는데 앞서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부분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좋았던 쪽이 또 화장품 쪽이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도 앞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짚어드리고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 한 종목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셨고요. 이제는 화장품과 뭐 반도체 이렇게 실적이 붙는 쪽으로 봐야 할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 오늘도 또 강한 추력을 그려줬는데 삼성전자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미리미리 비중 확대를 해놔야 할까요? 자, 일단 삼성전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을 하는 흐름이고 앞서서 굉장히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제 종목들 가운데서 순서대로 읊어드리면요.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주에서 한국콜마가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는데 같이 함께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나와주었죠.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가 사실은 한국콜마보다 훨씬 더 실적이 더 잘 나와주었는데 불구하고 앞서서 매물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실리콘2 보시면은 오늘장 앞서서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하고 고점을 찍었다가 고점 부분에 우리 매물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죠. 이럴 경우에는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추가적인 실리콘도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5만 원 이상도 한번 지켜볼 수 있다 보여졌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무려 51%, 59%, 순이익이 무려 100% 급등해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바닥에서 움직여줬는데 우리가 스타트를 이제 저점이 이제 3만 원대라고 보시면요, 3만 원에서 우리 6만 원 정도까지는 2배 정도 보신다면은 6만 원까지도 이제 우리가 열어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면 충분히 6만 원도 가능한 상황이고 시장이 만약에 조금 재미가 없다면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가면서 반도체 갈 때는 조금 적게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오늘 실적 발표해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이제 실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렇다면은 시장이 좀 쉴 때 좀 더 주목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지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 장대 양봉 나오고 난 뒤에 이 자리, 이 윗꼬리 자리를 먹는 다시 양봉 출현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앞서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보시면은 네. 그 다음 종목을 또 우리가 보시면은 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재룡전기일 것 같습니다. 뭐 일진전기도 그렇고요, 산일전기도 그렇고 지금 전력주들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반도체가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주도주의 부활이라고 해야 할까요?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전력주, 변압기 관련주들 3사가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룡전기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 차트상으로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까? 네, 재룡전기도 코스닥이 빠지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기 전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다소 이 종목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앞서서 이제 6만 원이나 7만 원 정도에 우리가 물려 있다 생각하신다면, 6, 7만 원 정도에 물려 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자리는 다 장기적으로 좀 내려온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평단을 태울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 이 자리에서 자 121선과 21선 사이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앞서서 반도체가 더 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삼전이나 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전력기기들이 맞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비중을 늘려서 평단을 낮춰서 우리가 5만 5천 원 이상 한번 1차적으로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재룡전기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은 앞서서 IT센 글로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비철금속인데요. 우리가 비철금속 쪽에서 본다면은 금속, 여기서 금, 구리, 구리 쪽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보자. 그래서 금 안에서는 동사가 이제 IT센 글로벌이 앞서서 동사는 3만 원대에서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무려 7만 원대까지 150% 정도 앞서서 그때 수익이 한번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점 찍고 밀어버렸는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저점이 무려 17,5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7만 원대에서 무려 17,500원까지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지금 차분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서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급등했다가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1월 말 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7월 우리가 말부터 해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금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유의미하게 또 나와주려면은 금리가 인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금 가격 관련해서는 좀 더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인데, 유가가 좀 진정되고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졌을 때 금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IT센 글로벌을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가 굉장히 별자리, 별 5개 자리가 이날 포착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확연하게 바닥에서 실리면서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렸죠. 자, 윗꼬리 달리고 이런 이제 캔들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횡보하다 다시 밀릴 수도 있지만 밀렸다가 다시 가면서 이렇게 다시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만약 여기서 물렸다고 했을 때는 내용이 확실하게 있다 했을 때는 저점에서 다시 종가에서 더 매수, 밀리면 한 번 더 매수, 여기서 밀리고 바로 가면은 수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은 한 번 더 매수해서, 자, 매수가 이 정도 잡고 갈 때는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차트 기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아랫단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확연하게 터진 종목 중에서 내용이 확실히 뭐가 있나 찾아봤을 때, 우리가 이제 IT센 글로벌을 신규로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 가격이 반등하면서 IT센이 급등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급등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반등해 주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IT센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잡아드리고 이 자리에서 잡아드리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20%대 급등,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와주었고, 오늘은 하루 쉬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금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출렁거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돌파 나온다면은 3만 원 이상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 여부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뒤에 우리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KBI 메탈, 구리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갔다가 또 이제 조정이 또 나오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있는데, 훨씬 더 이제 구리 관련주들도 탄력 있게 가고 있죠. 고려 아연도 같이 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KBI 메탈이 바닥을 찍고
있고 또 시총도 작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고 이어서 하루에 10%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사는 오늘도 이제 장중에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12% 급등이 나와줬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점 이날 음봉하고 시가에 진입을 해서 1차 10% 급등, 2차 9% 급등, 3차 12% 급등 수익을 이제 먹을 수 있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도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다시 6,000원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또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앞서서 이전의 흐름을 본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상한가를 여러 번이나 갔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저점을 찍고 가는지 구리 가격도 잘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진 엑스텍 로봇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유니트리 상장 이슈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본다면 동사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물렸다고 해서 그냥 물린 가격 그대로 가져갈 게 아니라 좋은 이슈가 나왔고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앞서서 이날 다시 돌파목이 딱 나와주는데 이 돌파목이 7,500원대입니다. 7,500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자리고 첫 번째 중요한 자리는 5,000원이었고요. 5,000원. 두 번째 중요한 자리가 7,500원. 이 자리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다가 돌파 시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눌리더라도 눌린 자리에서 거래량이 크냐 없냐? 별로 없죠. 거래량이 비었습니다. 비고 조정이 1, 2, 3 나오고 난 뒤에 다시 급등이 나와주었죠. 이날 급등 어제 우리가 아진 엑스텍이 20% 급등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어주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또 수익을 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진 엑스텍 잘 한번 보자 했는데 이번 주 어제 화요일에 이제 또 한번 수익이 20% 나와 주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오늘 또 한 번 더 121선 돌파 시도했는데 이게 지금 8,000을 계속 맞다가 8,000을 뚫어준다면 9,000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 대응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비철금속까지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앞서서 다시 뒤에 로봇주 한 종목 했고 건설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건설인데요. 금호건설은 제가 AS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여러분들께 AS를 해드렸고 이게 이제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자, 맥점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 그리고 난 뒤에 급등 나와서 1차적으로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머무르다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어제 제가 1시 방송을 통해서 금호건설 AS를 해드렸습니다. AS는 오늘 시가에서 3% 이하에서 시가가 시작을 하면 오늘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분출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도 상한가 가져왔고 만약에 10% 전후로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물량이 나와서 10%에서 음봉을 맞아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1% 상승으로 인해서 또 상한가까지 가준 흐름 보여줬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도 아침에 너무 위에서 떠서 시작한다면요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조심하시고요. 오히려 낮은 가격대로 시작해서 시장 분위기가 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사실 굉장히 너무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또 시도를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우리 국민 주식, 금호건설, 금호타이어, 또 이 금호건설이 가면서 또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 우리 광주 신세계도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도 38,000원 굉장히 굿 라인인데 그런데 이제 별자리 좋은 자리가 38,000원인데 어제 급등 한번 나오고 찌르기 파동 나오고 끝나버렸는데 그런 종목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까지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요즘 펩 관련해서 건설 얘기들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금호건설 같은 건설주들도 미리미리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근데 간밤에 미증시 안에서 들려왔었던 새로운 실적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통신주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저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이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이제 박스권 하단 쪽을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이제 20만 원 언더는 굉장히 언더슈팅이라고 말씀드렸고 23만 원 언더 사실은 이 자리는 언더슈팅이죠. 얼마에 사든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이때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자, 26만 원을 돌파 시도했다가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사실상 조정이 한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한 2주 정도 된 것처럼 굉장히 좀 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만큼 이제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다소 가더라도 아침에 뭐 5% 떠서 10%확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천천히 오늘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이 종목이 오늘도 26만 원에서 이제 살짝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서 26만 원 돌파해서 지지가 나오는지 주주환원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고 그걸로 이제 그 이벤트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잘 나와준다면은 26만 원 그리고 27만 원, 28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10,000원씩 올려가면서 목표가를 조금씩 올려보자. 가지고 오신 분들은 홀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네. 잠시만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0조 원대의 추가적인 주주 환원 발표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8월 말쯤에 지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140만 원 이상으로는 올라와 있어요. 152만 원대 지금 7%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200만 원 달성 가능할까요? 자, 지금은 사실 200만 원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앞서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조금 다른 점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박스권을 보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동사는 박스권 상단까지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은 동사는 170만 원인데요. 170만 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탄력이 그만큼 강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삼전이 가면서 닉스도 끌어주는 흐름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전이 좀 더 지금 자리에서 27만 원, 8만 원 이제 좀 더 가준다면은 충분히 170만 원까지 가줄 수 있다. 다만 170만 원에서 우리 좀 더 가주는지는 우리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점,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말고 그동안 계속 이어주셨던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D&D 파마텍이요. 지금 화이자 이슈 나오면서 살짝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회복을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D&D 파마텍 저희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 볼까요? 자, D&D 파마텍은 우리가 3분기에 CRS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지금 후보 이제 회사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회사로 지금 일라이 릴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지금 메세라 주요 주주인 피델리티 측에서 지금 일라이 릴리한테 D&D 파마텍을 이렇게 어떠냐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주가가 6만 원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지지도 잘 해주고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크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인데 앞서서 이 자리에서는 많이 빠졌을 때 이날 여러분들께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매를 동참하면 나중 후회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이틀 3일 만에 매수가까지 그죠? 만약에 바닥에 샀으면 수익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돌려내는 흐름이 3일 만에 나와줬다는 건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축시킬 수 있는 또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DD01 임상 후보 물질 이번 연도에 메쉬 치료제 또 하반기 이번 연도 내에 분명히 또 기술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서서 난 너무 빠지는 게 싫다 하시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좀 더 잡으시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홀딩을 하고 그대로 이제 기술 이전까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까지 계속해서 홀딩 해보자라고 이야기 받아봤습니다. 저희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탑5 종목 만나보시죠. 일제히 다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 인바디, 사마알미늄, 금호건설, 제닉, 그리고 JS코퍼레이션까지 이름 각각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광통신부터 받아볼게요, 위원님. 네, 대한광통신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낮방송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추천을 또 해드렸고요. 자, 이 자리에 낮방송 1시 방송에 추천드리고 굉장히 시세가 잘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흐름인데 앞서서 한 50%까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 또 이번 주에 또 광통신 관련해서는 실적 발표가 되고 이제 줄줄이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광통신 루멘텀이나 그리고 이제 코닉이나 이런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차익실 물량도 조금 나오는 흐름이라서 앞서서 이제 윗단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쪽이 통신 쪽이 잘 가고 전력 쪽이 잘 간다면 광통신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 실적 정말 잘 낸 한국콜마. 앞으로는 어떻게 홀딩을 해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받아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자리에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한국콜마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주면서 이 자리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또 한번 돌파복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거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콜마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어제도 급등,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어제 급등 좀 해서 마감을 했고 오늘 실적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잘 이제 나와줬는데 중요한 건 주가가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월간, 연간으로 본다면 예전에 많이 갔던 자리에 그 자리 근처까지 고점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돌파해버리면 신고가, 그래서 이제 나온다는 건데 역사적인 신고가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매수세가 정말 강했다는 점,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해서 수익 나신 분들, 오래 기다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뒤에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 반반 전략으로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도 오늘 실적으로서 정말 일제히 다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주가로서 화답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입니다. 저희 새로운 종목도 받아볼게요. 일진전기 가져와 주셨는데 앞서 재룡전기도 저희 같이 봤었잖아요. 일진전기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일진전기가 실적이 오늘 굉장히 잘 나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 이번 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쪽이 GNC에너지를 강조해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GNC에너지가 8일 동안 한 100% 더블 게임이 나와주었는데 이제 전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그 안에서 일진전기도 한번 보자. 우리가 재룡전기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드리고 좀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일진전기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자리 보시면 넓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61선하고 아랫단에 21선, 단은 21선, 지금 121선이고요. 이게 61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지금 21선, 11선, 이제 5일선이 이제 21선 돌파하는 흐름인데, 자, 이 자리에서 급등하고 살짝 눌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서 여기서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다, 전력주들이 좋다 하면은 일진적인 실적 발표도 있었고 오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 바로 이제 8만 원 전후까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일진전기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 속에서 목표 주가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링 이어가 보겠습니다. 와룡 선생과 함께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장 마감하고 나서 폭스콘이 또 실적을 내줬는데 잘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과 함께 지금 애프터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7%까지 오름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지 섹터 단서 전에요. 시장에 대한 단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투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귀환한 거 맞나요? 귀환했습니다. 이제 뭐 지난 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8월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새로운 왕들 말하자면은 지금 정글의 왕은 지금 현재 사자와 호랑이가 있죠. 그 두 마리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글의 왕 사자와 호랑이가 없는 지금 정글에서는 엊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쉬는 동안에는 다른 테마 순환매가 돌면서 여우와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자기가 왕인 것 같지만은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귀환하면서 시장은 다시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는 반등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증시를 돌아보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동 협상에서 관련해서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잘 되고 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란 그 외무부 장관인가요? 지금 미국이 조건을 안 들어주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행을 자유롭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중동 협상이 장기화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우리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PPI가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잡히면은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도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경계 모드로 미 증시는 어제 조금 하락했는데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미 증시 끝난 다음에 코어 위브 AI 클라우드 업체죠. 코어 위브하고 또 서버 업체인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마감 후에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거 시간의 급등세가 나온 것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 부분이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 순환 금융 투자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디램이나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장막이 좀 많이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 업체와 클라우드 업체가 모두 다 가이던스가 좋아지면서 앞으로도 잘 되겠다는 그런 AI에 대한 그 희망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또 올라갈 가능성을 줬는데 어제는 다른 반도체 지수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ADR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가졌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가이던스가 좋으면서 급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서 두 형님 정글의 왕인 반도체 두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별히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어떤 주주에 대한 환원적 대책을 큰 것을 내놓지 않을까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375원인가 분기 배당금을 준다고 그러고 또한 뭔가 주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주주 환원책을 안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상당한 대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디램 반도체를 잘 팔고 있는데 HBM하고 그걸 어디다 팔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업체 바로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에 우리가 납품하면서 그 HBM을 납품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익이 차곡차곡 곳간에 쌓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0조 원, 하이닉스는 100조 원 가까운 그런 거대한 자금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과금에 대해서 자기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반드시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들어올리는 오늘
그 기염을 토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 왕이 상승하면은 다른 종목이 좀 쉬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불안하지 마십시오. 이 왕들이 해서 자리를 굳건히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이 오늘 쉰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난 매수세가 왔기 때문에 오늘 장중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코스피를 들어 올렸고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업종별 차트로 코스피를 보면은 최근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9,000을 넘었던 지수가 5,000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여러분 많은 정말 공포감과 갖고 있던 종목, 신용까지 쓰신 분들은 많은 그 반대 매매도 나오면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 이후에 큰 V자형 반등이 이때 1000포인트 이상으로는 상승세가 나왔고 그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의 기울기를 살짝 눕힌 다음에 오늘 이 21선을 뚫어넘는 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터닝 구간에 더 있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수급의 주체인 메이저들이 개인들의 자금을 뺏었다가 주식을 뺏었다가 고점에서 다시 팔아먹고 다시 밑에서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막 좋아서 고점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막 내리면은 손절해서 다 하는 거를 다시 또 메이저들인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 그리고 또 큰 손들이 매수를 하고 그걸 다시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제대로 갈까 하면서 있는 것도 파는데 나중에 다시 또 8,000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또 매수를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 실적은 아직도 괜찮고 AI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AI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실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순환매가 가니까 한 종목을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면서 현금화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반드시 중심에는 이 반도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에는 반도체 주식 소부장주라도 꼭 들고 포트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들의 귀환, 반도체는 꼭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왕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동안 올랐었던 다른 업종들은 약간 소외되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와 함께 화려하게 장중 상한가까지도 갔었던 종목들이 이 화장품 업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반기에 계좌를 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쪽 섹터? 네, 화장품은 언제 많이 바를까요? 겨울에는 집안에 있으니까 화장품을 안 바릅니다. 근데 이제 여름, 봄이 되기 또 여름이 되면은 노출되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금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북반구가 여름일 때, 그게 이제 4월부터 5월, 6월, 7월 해서 계속해서 뭐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판매를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화장품처는 이제는 그냥 내수 산업이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제 친한 친구도 이 화장품 업계에 종사합니다.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못 보고 해외에 있을 거예요. 엄청난 수출의 여건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래 걔가 하던 지역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이태리에 있다가 뭐 해외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우리만큼 그 친구만큼 수많은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들이 해외를 파는데 저도 그 친구를 통해서 화장품을 배웠는데 그 친구가 화장품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회사,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 3대 OEM, ODM 생산업체 그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좀 투자해서 화장품 업계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 업체에 맡깁니다. 난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만든 업체들이 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 이 업체들이 생산 요구했던 그런 화장품들이 프랑스가 전 세계 1위인데 거기에 수출 육박할 만큼 우리 한국의 수출 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11일 날 수출 실적이 반도체가 잘 나왔고 화장품이 수출이 92%가 증가를 했습니다. 9개월째 계속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화장품에는 프랑스의 뭐 랑콤 화장품처럼 프랑스 화장품이 가장 유명한데 지금 현재 뭐 획조 화장품 말고 뭐 탈모라든가 다른 상품 말고 화장품만으로 했을 때는 지금 프랑스를 아마 내년도에 수출 실적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실적은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또 내수도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 온라인 플랫폼이 좀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 보고 외국인들이 와서 약사가 이 그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더욱더 신뢰감을 가지면서 약국에서도 지금 판매가 화장품이 잘 되고 있으니까 수출 실적과 함께 내수까지도 잘 되는 화장품은 지금 하반기까지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상향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실리콘2가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제가 함께하는 분과 추천드렸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서 왜 이런 생각했느냐? 최근에 발표된 한국 콜마 코스맥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것들이 좋은 실적이 나올까 하는 기대가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 종목들과 달바 글로벌 같은 회사들 지금 우상향으로 꾸준히 상승세로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회사인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파마 리서치는 리주날이라고 해서는 지금 그 피부과나 이런 데 많이 판매되고 있다가 많은 조정을 받고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APR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서 이 외에도 지금 반여 공장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면은 화장품 업체에서 좋은 투자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화장품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죠. 세럼이라든지 선크림 쪽으로 그렇게 호황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헤어나 바디케어 쪽으로도 인기가 튼튼하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들 저희 꼽아볼게요. 이번에는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봅니다. 앞서서 반도체 정말 강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이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소부장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대응 전략 잡을까요? 반도체가 참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많이 투자하신 분이 지금 300만 원짜리가 지금 반토막이 순식간에 돼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의 지주사로 있는 SK스퀘어 그리고 또 삼성전기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수를 쭉 끌고 가서 S7이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각광을 받던 종목들이 최근 불과 2달 만에 반토막이 나는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금 또 올라오는데 그 선두주자는 반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가 수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좋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매월 1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실적을 바로 통계로 다 나오는 거죠. 전 세계 불허합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일해가지고 지금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출 실적이 자동차, 선박,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통계로 바로 매월 1일이 공휴일이어도 바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 나라 잘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1일, 11일, 21일 이렇게 해서 한 달간, 10일간, 20일간의 실적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서 수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 섹터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일날 반도체 수출이 좋았고 메모리가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구심을 가졌던 서버와 또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이어갈 수 있겠다. 지금 현재 빅테크들이 여기서 도태되는 순간 자기는 망한다. 그렇지 않고 투자를 해야만이 내가 여기서 도태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거기를 통해서 인공지능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순간 나와 경쟁자에게 나는 도태되기 때문에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죠. 그 업체들은 지금 현재 정말 자기 돈을 더 이상 그래서 순환금융처럼 만들고 금융업체 돈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D램, HBM이 꼭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그 기간이 한 2년간 더 갈 동안 충분히 그 실적을 딱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돈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부장들한테도 낙수 효과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퀘어 이런 대전 종목을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 3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조정받고 이제 올라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이 반등이 이제 나와서 21선에 올라오는 수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SK 스퀘어도 오늘 같은 경우 10%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은 잡혔다. 추격면서 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공략하시면은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이제 끝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이 종목들 가지신 분들 반도체 그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계속해서 신뢰 가지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리브스메드, TMC, 마키나락스, 그리고 덕양에너젠까지 저희 탑5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리브스메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리브스메드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섹터에 들어갑니다. 로봇주, 수술용 로봇이기 때문에 수술과 또한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하고 같이 열리는데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이 계속 좀 힘들었죠. 그러다 또 로봇주도 한동안 상당히 힘드는데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선을 눌리는 4만 원, 4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N자형으로 올라올 가능성을 두고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재매수 관점에서 4만 원대 중반을 여러분께 리브스메드 재공략하시는 걸 조언드립니다. 네, 4만 원대에서 재매수 구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HLG노믹스 저희 지난주에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필요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예상은 지난번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25%나 올랐는데 이 종목은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신규 상장주는 되도록 여러분 투자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제가 이 종목은 뒤에 HL 있죠? HL은 이게 한림제약이죠. 한림제약에 지금 상당히 탄탄한 제약회사에 지금 제약회사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한 달 정도 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끊겼지만은 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만 원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니까 단기적으로 보되 만 원 아래에서는 신규 진입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 볼게요. 세미파이브 가져와 주셨네요. 네, 세미파이브는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고객에게 설계 디자인을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품 회사가 아니고 설계 솔루션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된 주는 한 반년 정도 이상 갔는데 최고가 5만 천 원에서 만 원까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는 특별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목표는 2만 5천 원까지의 주가 상승을 노려보시고 손절은 16,000원 정도에서 만약 이걸 이탈하면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바닥 내려오는 12,000원을 지지하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년이 더 기대된다고 하는데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가격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위원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한 달에 2번 공개 방송,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 내일도 합니다. 지난 달에 제가 할 때 제가 장중에 딱 한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주성 엔지니어를 말씀드리고 80%가 올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 급등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다시 또 갈 만한 후속 주자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네, 차기 후보주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룡 선생 사진 아래에 저 방송 입장 클릭하시면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